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얼마 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들어간 것이 2001년 10월이니까 약 20년 만에 철수하는 것인데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왜 쳐들어갔는지 먼저 위키백과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대통령 부시는 탈레반에게 오사마 빈 라덴의 인도와 알카에다 축출을 요구했다. 오사마 빈 라덴은 1998년부터 미국이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다. 이 오사마 빈 라덴이 1998년부터 미국이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다라는 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은 빈 라덴이 9.11 테러에 개입한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인도를 거부하였고 다른 관련자 인도 요구도 묵살했다. 따라서 2001년 10월 7일 작전을 개시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1 테러 후에 탈레반이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징벌하러 들어간 것이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정치적인 이유이면서 또 메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은 그 속에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처럼 이 미국 아프간 전쟁도 전쟁의 주요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미국 아프간 전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책이 있어서 거기에 기술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미국이 아프간에 쳐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키백과에서는 이를 음모론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정설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런 주장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숨겨진 이유는 역시 이 검은 황금이라고 불렸던 석유 그리고 가스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중에 이곳이 바로 카스피해인데요. 이 카스피해에서 발견된 지 20여 년밖에 안 된 거대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 매장량이 당시 기준으로 2천억 배럴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배럴당 60달러로 환산할 경우에 대략 12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유전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카스피해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이 원유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이란이나 지금 여기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 이 카스피해의 원유가 러시아나 중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강대국이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을 패권 국가인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카스피해의 이 석유를 인도양 쪽으로, 지금 여기 아라비아해가 있으니까 이 아라비아 인도양 쪽으로 끌어오고 싶어 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탈레반의 대표단들을 미국이 초청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은 다음 기사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BBC 뉴스인데요. 1997년도 12월 4일 뉴스입니다. 탈레반이 텍사스에 있다. 가스파이프라인 협상을 위해서 탈레반이 지금 텍사스에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앞머리만 좀 보면 이 탈레반 대표단이 미국에 있는데 왜 있냐면 협상을 위해서, 어떤 협상이냐면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을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미국에 와 있다. 그리고 이 유노칼의 대변인은 탈레반이 그 유노칼의 본부가 있는 텍사스 슈거랜드에 며칠 동안 머무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노칼이 어떤 회사냐면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는 원유 파이프라인의 핵심 기업이 바로 유노칼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9.11 테러 이전에 미국은 탈레반과 끈끈한 관계였고 처음부터 그들을 적으로 여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업 파트너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탈레반이 유노칼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는 대가로 무리한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제가 읽은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무리한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과도 이 비슷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비슷한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기사를 통해서 좀 보면 이건 시사저널이고요. 2002년도 기사인데요. 탈레반이 협상을 위해서 텍사스에 도착했다. BBC 뉴스가 보도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다음에 유노칼은 파이프라인 사업을 둘러싸고 그동안 아르헨티나 기업 브리다스와 경쟁해 왔다 라고 설명해서 이제 아르헨티나 석유 회사도 이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한마디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프리미엄을 유노칼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위키백과는 조금 다른 설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위키백과의 설명을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은 결렬이 됐는데 문제는 프로젝트 자체가 유노칼의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라 당시 이 딕 체니가 최고 경영자로 있던 석유회사 이 헬리버튼 그리고 엑슨 등이 그 연합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딕 체니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딕 체니입니다. 지금 썩소를 날리고 있는 모습인데 딕 체니는 기본적으로 미국 공화당의 정치가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46대 부통령이죠. 임기를 보면 2001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9.11 테러가 2001년 9월 11일 날 있었던 것이니까 임기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9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힘이 가장 셀 때 정권 초반에 이 9.11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력을 조금 보면 1978년도에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에 내리 5선에 성공한 인물이고 89년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장관직에 물러난 후에 이 유전회사, 석유회사인 헬리버튼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2000년 7월 아들 부시의 대통령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임명이 되면서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제46대 부통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통령으로 체니는 부시 행정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이전의 부통령 역할보다 더 활동적인 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딕 체니가 기존의 어떤 부통령보다도 좀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그런 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헬리버튼 그 사장은 이제 1995년도에 헬리버튼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국방부 장관 시절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은 딕 체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시가 당선되면서 딕 체니도 미국 정부에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 것이죠. 따라서 이후에 이 부시 정부는 그 유노칼의 부사장을 아프가니스탄의 대사로 임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9.11 테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초적으로 처음이란 뜻이죠. 시초적으로 9.11 테러 사건을 보고 있는 체니 부통령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무덤덤한 표정으로 되게 좀 편안한 표정으로 테러를 보도를 보고 있는 그런 딕 체니의 모습입니다. 무표정하고 뭐 다리까지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왜 이렇게 지금 미국 대통령들은 이제 책상에 다리 올리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런 모습인데 뭐 놀라거나 이런 모습은 없는 그런 편안한 모습의 딕 체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인상적인 사진이고요. 이 9.11 테러 자체는 이제 슬픈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9.11 테러가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에 진격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주게 된 것이죠.
지금 이곳이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리고 남북도 있는 딱 중간에 있는 이 내륙 국가죠. 뭐 러시아도 영국도 뭐 쳐들어왔다가 다 실패했던 그런 곳입니다. 워낙 이 산세가 험준해서 한번 숨으면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위성으로 봐도 이렇게만 봐도 뭐 상당히 험준하고 이제 평평한 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여기에 누가 숨으면 찾기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 어딘가에 숨었고 그것을 탈레반이 실제로 당시에 숨겨줬는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미국은 왜냐면 그 나중에 한참 후에야 빈라덴은 잡혔으니까요. 어쨌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게 이 숨겨둔 오사마 빈라덴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고 탈레반은 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9.11 테러 한 달 뒤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탈레반 정권은 바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시 행정부는 유노칼 고문을 지낸 이 하미드 카르자이라는 인물을 아프간의 대통령이 앉힌 다음에 카르자이에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밑으로 이어지는 이 가스 송유관 사업의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이 꼭두각시 대통령을 내세워서 정부 수반을 내세워서 강제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하미드 카르자이라는 인물을 잠깐 보면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2001년도 10월에 미국의 아프간 공습이 시작되자 그는 아프간 남부로 들어가 반탈레반 세력 규합 활동을 펼쳤으며 탈레반 정권의 마지막 붕괴에 커다란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이후에 미국의 강력한 지원 아래 정부의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물론 대통령 자체는 이후에 과도정부 수반으로 재선출된 후에 거기에서 대통령으로 승격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어쨌든 이 하미드 카르자이를 이용해서 아프가니스탄이 강제로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제가 읽은 책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후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인터넷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이후에 인도가 이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파이프라인 사업에 같이 좀 참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TAPI 파이프라인 사업이 완공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히스토리를 잠깐 보면 프로젝트의 그 뿌리는 1990년대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브리다스 코오퍼레이션이라든지 US의 그 유노칼 같은 회사가 인벌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여기서 처음에 설명할 때 이미 1998년부터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이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나이로비와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폭파됐다. 언제? 1998년 8월에. 어거스트가 8월 맞나요? 네, 8월에 나이로비와 다레스살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폭파가 됐다. 그리고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이 이 공격, 비하인드 어택스, 이 공격 배후에 있다라고 지목을 했고 따라서 모든 파이프라인 협상이 중지되었고 그 다음에 탈레반의 리더인 오마르가 이 사람이 오마르입니다. 오마르가 빈 라덴이 탈레반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이 유노칼이 이 컨소시엄에서 1998년 12월 달에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있는 사무실도 폐쇄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이미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바로 그 나이로비인데요. 이제 케냐의 수도입니다. 나이로비는. 그리고 다레스살람은 탄자니아의 그 최대 도시죠. 제일 큰 도시고 아프가니스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이때 이미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주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수배령을 내린 상태에서
9.11 테러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11 테러 공격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지정학적인 어떤 이익,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이익이 공격의 모티베이션, 동기였다라고 믿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위키백과는 이거는 이제 보통 모든 분석자들에 의해서 음모론으로 좀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위키백과는 좀 이것이 음모론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 설명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다라고 확실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장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파이프라인 사업은 완공되지는 못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프가니스탄 구간에서 안전 문제, 예를 들면 뭐 치안 문제, 통행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프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탈레반은 기본적으로 알카에다나 어떤 IS랑 다르게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외세를 배척하고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외 테러를 주로 주무기로 하는 세력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 미국이 물러나고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한 상태에서 당장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먼저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치에 집중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없는 상태에서 그 와카네랑 끝부분에 중국과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이 신강위구르에 있는 그 무슬림들을 독립을 지금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치가 좀 어느 정도 확립된 이후에는 탈레반도 만약에 그 정권의 성격이 어떤 민주정부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군사정권으로 그대로 있는다면, 이 군사정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부의 적이 없으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발을 뺀 상태에서 다른 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군사정권으로 그대로 있으면 탈레반의 정권은 그 정권 기반이 약해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레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아무래도 신강 위구르를 탄압하는, 무슬림을 탄압하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중국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향후에 몇 년 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1세기 중앙아시아에 새로운 화약고가 탄생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맞지 않은 예상이겠지만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숨어 있는 이유, 좀 음모론이라고 위키백과는 설명하고 있는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